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맨 처음 퀼트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몰라서 했던 지금 생각하면 거의 미친 짓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잡지 인테리어 잡지 책을 보고 그 책 속에 그 멋진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아늑한 거실 벽면을 장식했던 그런 헝겊으로 만든 퀼트 타피스트리, 그걸 보고 제가 반해서 똑같이 흉내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제가 퀼트를 하게 된 계기거든요. 제가 수학은 참 못했어요. 요즘 애들 수포자라 그러죠. 수학은 포기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도 잘한다. 미술에 대한 그 지능과 수학에 대한 지능은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고 지금도 뭔가를 계산하는 거는 정말 끔찍하게 싫거든요. 근데 이 퀼트를 하면서 저에게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퀼트를 하려면 그 천 조각을 모양을 내서 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어떤 다른 도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패치워크의 핵심인데, 그래서 딱 그림을 보면, 이거 삼각형하고 정사각형하고 요렇게 이어붙이면 요 모양이 나오겠다. 그게 딱 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었고, 퀼터의 첫걸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인 패치라는 건데, 그 나인 패치는 지금 여기 정사각형 9개를 연결해서 9개로 연결한 패치다 해서 이름이 나인 패치거든요. 이 나인 패치로 제가 이런 큰 이불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냐, 이렇게. 자,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퀼트를 만들려면, 자, 천이 얼만큼 필요할까? 그러면 제가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 퀼트를 배웠다. 그리고 유명한 퀼트 풍차 아니면 카미 퀼트룸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분 선생님들을 제가 대면을 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저 신정화가 그분들의 제자다라고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책을 통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작품하는 걸 보면, 특히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 엄청 꼼꼼하게 아주 그 퀼트의 정신까지도 가르치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하신데요. 그걸 제가 사실은 따라가기가 너무 힘겨워서 금년 코스 2021년도에는 지금 육각형, 팔각형을 가지고 하는 헥사곤이라고 하는 퀼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던데, 제가 거기는 지금 슬쩍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요 나인 패치를 하려도 이 9개의 패치를 각각 다른 색깔의 천으로 오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이 모두 얼마가 필요할까? 이걸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퀼트 스피릿은 뭐냐면, 남는 천으로, 그냥 버려질 것 같은, 그렇죠. 퀼트를 할 줄 모르면 버려야 되는 그런 천을 가지고 모아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 이 퀼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천이 생기면 그것을 나인 패치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오래도록 간직할 수가 있고, 요렇게 사실은 작은 천 그냥 굴러다니면 버리기가 너무 쉽죠. 언젠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남는 천을 만들어 놓고 나인 패치로, 그래서 한 수십 장 만들었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불로 만들고 나서도 몇 개가 남아서 핀쿠션도 만들고 또 다이어리 카바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산을 하고 얼마가 필요하니까 몇 개를 만들자, 이렇게 차근차근 퀼트를 하지를 못하고 계산이 너무 진저리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거를 이어붙여서 큰 거를 만드는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 주먹구구식의 퀼트를 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제가 책에서 그 완성되어 있는 작품만 보고 했기 때문에 퀼트 바느질의 완전 생 기초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벌어졌던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을 많이 했죠. 첫째 미친 짓. 보통 이 헝겊과 헝겊을 연결할 때, 패치워크 할 때 하는 바느질 기법이랄 것도 없죠. 홈질로 이거를 다 바느질을 해요. 그런데 홈질 바느질은 실을 쭉 잡아다니면 수루룩 실이 빠져버린다는 생각에 왠지 약할 것 같아서 저는 박음질로 이 패치워크를 처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신 분 있을까요? 너무 튼튼해서 이게 2000과 2000의 장력이 이 꼬맨 실의 장력에 그냥 딱 압도당해 버린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게 부작용이 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시접이라는 것을 끝까지 박았어요. 끝까지 시접을 박았어요. 근데 자, 여기 한번 자세히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시접이 이렇게 됐죠? 어디까지만 박았냐면 여기 이제 밝은 천에 박혀져 있는 걸 보면 딱 요 본을 그린 거기까지만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배우고 한 거네요. 실에 매듭도 짓지 않고 처음에 한 번만 박음질, 시작할 때만 박음질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홈질로 쭉 해서 끝날 때도 본을 그린 바로 그 자리까지만 가서 한 번 더 박음질로 하고 적당히 실을 끊어내는 걸로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 실이 좀 이렇게 좀 남아있죠. 그리고는 시접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겹치는 일이 한 군데로 시접이 다 모이지 않게 이렇게 쪼르륵 펴서 바람개비 시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바람개비처럼 시접을 돌려서 접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자, 이제 잘못 시접을 처리한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그게 이해가 되겠네요. 보세요. 시접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잖아요.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그러면 이 시접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가 톡 튀어나와요. 자, 이런 경우는 딱 4장이기 때문에 4장의 시접까지 하면 몸체가 된 것과 시접까지 해서 이게 몇 장씩 되나. 여기서 또 수학이 싫어지는데 3번씩 4번씩 겹쳐져 가지고 시접이 8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겹, 3겹, 아니 2겹, 3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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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겹으로 쫙 얇게 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접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두꺼워지면 면이 이렇게 평평한, 면이 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시접이 뭉쳐서 작품이 예쁘지가 않을 거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오류를 겪고 이렇게 라인 패치까지 하면서 시접 처리에 대한 걸 배웠는데 이것이 바로 수업료를 내고 공방에 가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배우기 전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모양만 내는 줄 알고 시접을 끝까지 박아서 굉장히 큰 오류를 경험했습니다. 네, 정사각형의 천으로 라인 패치로 이렇게 만들 때에는 시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꼭 이렇게 풍차로 시접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4조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8조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16조각으로도 만나는 패턴이 있어요. 천 16조각이 겹쳐서 시접을 생각하면 대단하죠. 자, 8조각으로 시접이 겹치는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베들레헴 스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자, 8장의 천이 만나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8장의 천을
시접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이렇게 뺑그르르 돌려서 처리를 하면 이 두께가 쉽게 그렇게 크게 나중에 퀼팅할 때 부담되지 않겠죠. 요거를 배웠습니다.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눈동량으로 배워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맨날 이제 조금 배웠다고 퀼트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하고 이러는 일을 여지껏 반복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요 시접 처리하는 부분을 가르칠 때 제가 굉장히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무슨 일이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돈을 쓸 만큼은 써야지 되는구나. 그것 또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늘이요. 퀼트용 바늘이 따로 있고 퀼트용 천이 따로 있고 퀼트용 실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었죠. 처음에 제가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천 조각을 이용해서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그 화보 속에 있던 벽걸이를 만들 때에는 그냥 집에서 바지 단 떨어졌을 때 꼬맸던 그런 바지 뭐 그런 걸로 그냥 바느질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퀼트용 바늘은 용도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자, 바늘과 실 이런 것에 대한 용도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